만점자의 눈! 안녕하세요. 만점자의 눈입니다. 여러분, 수학 실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문제를 틀렸을 때입니다. 자, 문제를 틀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매일 하는 행동, 하지만 의외로 실력과 연결이 잘 안 되는 오답 정리, 그리고 그 핵심 도구인 해설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틀렸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설지를 펼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설지를 그냥 정답 확인용으로만 쓴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푼대요. 아니면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정답은 이거래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해설지를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해설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해설지는 단순히 정답을 보여주는 종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인이 놓친 개념이나 실수를 점검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를 틀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만점자의 눈 수학학원에서는 오답 정리를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실력을 만드는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원칙을 지켜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틀린 문제는 무조건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엔 틀렸더라도 다시 보면 풀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풀었는데도 틀렸다. 그건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해설지를 참고하게 합니다. 자, 이때는 해설지를 그냥 정답지처럼 그냥 정답만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풀이랑 1대1로 비교를 해야 돼요. 좀 위에서부터 자신의 풀이랑 1대1로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해냈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왜 해설지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푸는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를 받았으면은 이제 해설지를 덮고 해설지를 보지 말고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를 비교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지를 덮고 스스로 푸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풀이가 정말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만 오답 노트에다가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단순히 틀린 문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다시 풀 수 있다고 확인되는 문제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설지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설지를 교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풀이랑 비교해 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좋은 풀이들은 쏙쏙쏙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나면 오랫동안 붙잡고 고민해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머릿속에서 사고가 깊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선생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해설지를 바로 보고 이해해서 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놀랍도록 빨리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내 사고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사고를 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도움이나 해설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오답 노트에 정리하면서 문항 분석까지 해 주어야만 기억에 오래 남고 자신의 실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4단계에 걸쳐서 문항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것인지, 두 번째, 추론 과정이나 아니면 추론 근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세 번째,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몰라서 틀린 것인지, 네 번째, 계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스스로 문항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한 문제는 단순히 풀 줄 아는 것을 넘어서 낯선 문제들, 처음 보는 심화 문제들에 대한 굉장한 내성을 길러주게 됩니다. 즉 수학의 실전 개념들을 많이 쌓아나가면서 발상들을 차곡차곡 자기가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로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도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 때까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훈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직접 손으로 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것인데, 저희도 수학 문제를 만들지만 수학 문제 만들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작성을 합니다. 누가 풀어도 똑같이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신경 써서 만드는데, 우리 친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한 독해를 제대로 못 해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직접 써가면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제대로 읽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한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써가면서 손가락 아파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발상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가 이제 훈련시켜서 문제까지 쓰면서 훈련시켰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상위권 친구라 할지라도 애초에 문제를 몇 개 안 틀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다 문제까지 다 씁니다. 그림까지 싹 다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2번, 3번 더 풀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우겨 넣는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단순히 그냥 발상만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항 분석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정리된 오답들은 단순히 한 번 정리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다음 숙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도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구술평가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시킨 다음에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께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의 핵심 추론 근거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학생들 스스로 사고가 머리에서 정리가 되고 본인이 진짜 이해를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를 선생님한테 설명하도록 해라. 그리고 학원에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가 틀린 문제를 선생님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풀어내는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남한테 의존하는 수학을 해서는 절대로 상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극상위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풀더라도 스스로 해설지를 통해서 자학자습이 가능한 친구가 되어야만 하고, 당연히 그 과정 속에는 무엇보다 오답 정리를 통해서 문항 분석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공부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신이 틀린 거를 다시 말로써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 실력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 그냥 해설지를 정답지로만 쓰면서 문제 풀다가 좀 막히면 모르겠다고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은 실력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자, 특히 저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또는 대학별 고사처럼 낯선 심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학 실력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해설지를 정답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배우는 교재로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 때에도 틀린 문제들을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극복한 문제들을 확인하는 앨범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오답 노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항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문항 분석 능력 또한 기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학자습이 가능한 학생들만이 남한테 의존하는 수학을 하지 않고 스스로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은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 개념을 가르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되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셔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항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정확하게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저희 만점자이는 수학학원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학원입니다.
배우는 교실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습하는 교실에서는 충분한 문제들을 풀면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학자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학생마다 실력에 맞춰 진도도 문제도 다르게 운영합니다. 자, 공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